안녕하세요. 달빛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의 품사 중 독립어과 그에 속한 감탄사에 대해 알아보고 그동안 공부한 품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를 짧게 들은 후 품사 분류 기준을 살펴볼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감탄사에 대해 살펴보고 그동안 공부한 품사의 분류 원리가 담긴 노래도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대중가요 하나를 들어볼까요? 푸르른 나무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부네 따스한 햇살을 가득 안고 즐겁게 걸어가는 우리들. 네, 방금 들은 요술당나귀의 노래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으로 공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에서 단어를 찾아볼까요? 따스한 햇살을 가득 안고 즐겁게 걸어가는 우리들 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따스한 햇살을 가득 안고 즐겁게 걸어가는 우리들 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찾은 단어들로 품사도 분류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체온을 찾아보면요. 햇살이라는 명사, 우리들이라는 명사를 찾을 수 있어요. 활용을 하는 특징을 지닌 용언으로는요. 따스한이라는 형용사, 안고라는 동사, 걸어가는이라는 각각의 동사를 찾을 수 있었고요.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수식어으로는 가득, 즐겁게라는 부사를 찾을 수 있었네요. 주로 체온 뒤에 붙어서 체온의 관계를 드러내는 관계어이라는 조사는 을 하나가 있었고요. 이러한 품사를 나누는 기준을 떠올려 봅시다. 그것은 세 가지, 즉 형태, 기능, 의미였어요. 오늘은 의미상으로 분류한 구품사 중에서 감탄사, 다시 말하면 기능상으로 분류했을 때 독립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감탄사입니다. 감탄사의 감은 느끼다 라는 뜻, 탄은 탄식하다, 화답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감탄사의 정의는 말하는 이의 의지나 감정을 다른 단어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노래 속에서는 제가 뒤에 덧붙인 예 같은 게 있었고요. 다른 예로는 당신, 여보, 우와 등이 있습니다. 감탄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 속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태가 고정되어서 활용되지도 않고요. 일반적으로 조사와 결합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감탄사는 주로 구어체에 많이 쓰이지요. 이번에는 감탄사의 하위 갈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입버릇 및 더듬거림이 그것입니다. 감정 감탄사는 화자가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본능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 슬픔, 놀람, 화남, 후회 등을 드러내는 하하, 아이고, 휴, 아뿔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감정은 본능적이기에 상대를 의식하지 않은 채 표현될 때가 많겠죠. 반면 의지 감탄사는 화자가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요구하거나 긍정, 부정, 의혹 등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보세요? 예, 아무렴, 오냐? 글쎄, 천만에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입버릇이나 더듬거림도 감탄사로 볼 수 있는데요. 에헴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이제 앞서 만났던 노랫말에서 감탄사를 찾아봅시다. 감탄사란 말하는 이의 의지, 감정을 독립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었죠. 따스한 햇살이 가득 안고 즐겁게 걸어가는 우리들 예에서 마지막에 있는 예가 감탄사였습니다. 노래에는 없지만 공부를 위해서 제가 추가해 보았어요. 이런 감탄사는 문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독립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독은 홀로라는 뜻,
립은 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독립어는 문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품사에 대해 정리한 것을 토대로 품사 노래를 불러봅시다. 옹달샘이라는 동요를 개사한 것입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한국어의 품사는 오원구 품사래요. 재헌, 용언, 수식언, 관계형과 독립언. 재헌은 대명수, 용언은 동형용, 수식어는 부사관형사, 관조독감입니다. 그럼 이 노래에 숨겨진 품사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품사의 분류 기준은 형태 변화, 문장 안에서의 기능, 그 자체가 지닌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때 형태에 따라서 2개의 어로 분류하고요. 기능에 따라서는 5개의 언, 의미에 따라서는 구품사로 분류할 수 있었죠.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면 가변어, 그러지 못하면 불변어로 구분을 했었고요. 기능에 따라 구분을 하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는 체언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 명사,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 수를 가리키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활용을 하면서 문장 안에서 서술어로 사용되는 용언, 여기에는 움직임이나 작용 등을 나타내는 동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었고요.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수식언, 여기에는 관형사가 꾸며주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꾸미는 부사, 그리고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가 있었죠. 주로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관계어에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것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성분과 관계없이 홀로 쓰이는 독립어에는 오늘 배운 감탄사가 속해 있었고요. 이번엔 이것들을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누어 볼까요? 우선 어미의 형태가 변하며 활용하는 가변어에는 융언, 즉 동사와 형용사와 관계어의 일부, 즉 서술격 조사가 있었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는 나머지, 즉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부사관형사, 관계어 나머지,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 그리고 독립언, 감탄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익힌 내용을 토대로 품사 노래를 마지막으로 불러볼까요? 한국어의 품사는 오원구 품사래요. 재헌, 용언, 수식언, 관계형과 독립언. 재헌은 대명수, 용언은 동형용, 수식어는 부사관형사, 관조독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원구품사라는 한국어의 품사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품사 공부를 마친 기분을 감탄사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서 품사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